안녕하세요. 예술과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트백입니다. 오늘은 두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명 파리의 심판입니다. 와인 업계에서는 프랑스 와인이 세계에서 최고이다 라는 인식이 처음으로 깨지게 되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와인 바이어인 영국인 스티븐 스퍼리어가 1976년 5월 24일 파리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들을 프랑스에 선보이는 이벤트를 계획하게 됩니다. 방식은 간단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와인들과 프랑스 와인들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점수를 매기고 승패를 나누는 간단한 경쟁 이벤트였었습니다. 당시 미국 와인이라고 한다면 싸구려 와인, 아예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 범주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천한 와인이라고까지 생각이 되던 것이 관례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프랑스 와인이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하지만 이 예상은 멋지게 다 빗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선 당시 심사위원들은 총 11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들라 로마네 콩티의 생산자 오베레 드 빌랭, 샤또 지스쿠르의 오노인 피에르 따리, 그리고 유명한 와인 잡지 라 흐브니 드 방 디 프랑스의 오데트 칸, 그리고 미슐랭 레스토랑의 수석 소믈리에 등등 당시 네노라고 하던 프랑스 와인 업계의 거물들이었었습니다. 와인은 화이트, 레드 각각 10종이 준비가 되었고 화이트 와인부터 블라인드 테스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유일하게 이 대회를 지켜보았었던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타임즈지의 파리 특파원인 조지 테이버가 있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첫 번째 화이트 와인이 서빙이 되고 난 뒤 심사위원들은 바로 혼란에 빠졌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것이 고미오의 디렉터였었던 클로드 디부아 밀로는 프랑스 와인인 바따르 몽라시의 1973년산을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캘리포니아 와인이다. 왜냐하면 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수 결과가 발표되기 전 자신들이 마신 와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한 심사위원은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캘리포니아 와인일 것이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와인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듯 심사위원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점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 이벤트를 계획했었던 스퍼리어는 레드 와인 시음까지 다 마치고 난 뒤 결과를 함께 발표하려고 했었지만은 흥미로운 결과에 레드 와인 시음 전 화이트 와인 점수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결과는 총 220점 만점에서 132점을 획득한 미국 캘리포니아 샤또 몽텔리나 1973년이 차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126.5점을 획득한 프랑스의 도멘 홀로의 1등급 와인 맥소 샤금이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10위를 기록한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내 다비드 브루스 와이너리의 1973년산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와인은 당시에 피에르 브루주는 0점을 주었었고 오데트 칸은 20점 중 1점만을 주어서 꼴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 와인이 우승을 했으며 상위권에는 캘리포니아 와인이 더 많이 랭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프랑스의 가장 고급 와인인 그랑크리크 와인들이 1등급 와인들에 비해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것도 참으로 놀랍고 재미가 있죠. 그리고 레드 와인 시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이트 와인 결과를 듣고 심사위원들도 긴장을 했었는지 이때에는 농담도 하지 않고 진지하게 시음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와인은 보르도 지역의 최고 빈티지 중 하나인 1970년산 그랑크리크 와인 3가지, 그리고 1971년산 샤또 레오빌 라스카스가 준비가 되었고 6개의 미국 와인이 준비가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하시다시피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태글립 와인 셀러의 1973년 와인이 127.5포인트를 받으며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2등이었던 프랑스 최고 와인이라고 불리는 보르도 1등급인 샤또 무통 로실드 1970년산을 단 1.5% 차이로 이긴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심사위원이었었던 오데트 칸은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평가지를 찢어버리려고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당시 와인 업계는 발칵 뒤집어지고
유일하게 이 대회를 지켜보았었던 저널리스트 조지 테이버가 타임즈지의 파리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기사화시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와인업계에서는 변방이었었던 미국 와인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며 세계 와인의 중심으로 서게 된 일대 사건이 되었습니다. 와인업계에서 프랑스 와인이 최고이다 라는 기존의 관례를 무너뜨렸었던 큰 사건, 파리의 심판. 이러한 사건은 예술계에도 존재를 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미술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성공했던 그림들은 신화, 역사, 종교를 주제로서 완벽한 비례, 원근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그림들만이 빛을 보았었던 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화가들은 그 법칙에 맞추어서 성공을 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바빴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하고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되는 그림이 파리 살롱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에두아르 만의 올랭피아입니다. 그림을 보면 옷을 벗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 속에서 옷을 벗고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완벽했었던 여신들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여성들은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었기 때문에 옷을 벗고 그림에 등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여신이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발을 보게 되면은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의 인체에서 발은 가장 더러운 부위 중에 하나로 발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신성하다라는 의미가 되어 여신들이 보통 다 신발을 벗고 있는 맨발의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그림 속의 여인은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으로 일반적인 여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최고로 인기가 있었던 매춘부 비토린 메랑이라는 여성으로 이를 도와주는 한 흑인 여성이 밖에 손님이 보낸 꽃다발을 그녀에게 안겨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검은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데 보통 그림에서 강아지는 충성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며 고양이는 음탕함, 은밀함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신의 모습을 가장한 매춘부가 음탕함을 나타내는 많은 요소들과 함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다니 당시에는 정말로 말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두아르 만의 작품이 바로 풀바듀의 점심 식사입니다. 이 그림에도 그녀는 어김없이 옷을 벗고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부르주아 남성들이 애인들 혹은 매춘부들과 희희낙낙거리는 모습을 거리낌 없이 나타내었었던 그림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매너 있게끔 행동하는 부르주아들이 뒤로는 이런 음흉한 일을 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던 그림. 부르주아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끔 그림을 그려내었었던 이 만의 올랭피아와 그리고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헌데 이런 수많은 욕을 듣고 이런 몰매를 맞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에두아르 만에는 이 그림을 그려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당시에는 성공했던 그림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 신화 이야기, 종교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귀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서 그리고 미화시켜서 그린 그림들만이 잘 그렸다, 성공했었던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동일하게 획일화되게 그림을 그려나가게 되면서 변화없이 퇴화하고 있던 미술계에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려내봅시다 라는 새로운 변화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앞서 있는 생각들은 처음에 철저히 외면을 받게 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떠한 이들은 화장실에 가서 변을 퍼와 그리고 그림에다가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우산으로 찢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에 동감하는 이들이 나타나면서 미술계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파라는 화가들의 그림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와인업계와 예술업계에 당시에 굳어져 버린 생각을 깨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든 큰 사건, 파리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속에 선진국이라는 개념에 대한 파리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세상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쳇바퀴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 즐거운 작은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 보시며 나의 삶을 더욱더 발전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인과 예술을 사랑하는 남자 아트뱅의 정희태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